부산 수도전자통신학원에서 필답형 실기 샘플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기 전에 작업형 즉 50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업형은 전원을 이 회로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16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6을 여러분들 인가를 해요. 그리고 자, 이 레귤레이터 780 레귤레이터 IC로서 5V를 갖다가 출력을 시킵니다. 그럼 이 5V는 주로 여러분들 FND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5V에 인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NEO 3번 여기서 구행파 2Hz를 갖다가 출력을 시켜 답안지에 적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이 FND가 여러분들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FND를 동작시키려면 이 디자인 파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디자인 파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JK 플립플롭과 D 플립플롭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JK는 주로 7진 또는 8진 즉 7개, 8개 또는 카운트를 주고 D는 6개를 줍니다. D는 6개 이상 되면은 IC가 부족해서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여러분들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디자인을 못하게 되면 FND의 동작이 안 되고 그럼 PCB 기판도 동작을 못 시킵니다. 그죠? 그럼 요 디자인이 여러분들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뭐 15, 12, 그 다음에 5, 3, 8, 9, 6개를 여러분들 카운트를 시키면은 여기 여러분들 15, 12, 5, 3, 8, 9가 나와야 여러분들 뭐다? 반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한 25점 이렇게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5, 12가 또 이 비교기를 통해서 요게 6004 비교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PCB로 들어가요. 그럼 이 지금 굵게 군 실선은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납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납땜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SMD 저항이기 때문에 억수로 여러분들 부품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요 여러분들 이 디자인에서 여러분들 FND도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PCB 기판을 보내 가지고 파형도 동작시킵니다. 오실로스코프로서.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하게 되면 완전 동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 동작이 되면은 점수를 47점에서 50점 주겠죠. 그럼 필답형은 뭐다 여러분들 한 20점만 따더라도 여러분들 즉 뭐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장보다 좀 쉽겠죠. 그럼 이런 여러분들 즉 동작 상태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찍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필답형 여러분들 샘플 강의를 바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스플라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16V를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인가합니다. 그럼 인가하고 난 다음에 먼저 브레드보드에서 FND에서 동기식으로 주어지는 카운트가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15, 12, 5, 3, 8, 9 다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카운팅이 되죠. 그럼 이 스위치를 딱 이렇게 누르면은 자 처음 초기화가 됩니다. 15가 다 멈춰 있죠. 그죠? 그럼 이 15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반동작입니다. 거의 한 25점에서 28점을 따죠. 동기식으로 카운트합니다. 비동기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JK라든지 D 플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계산해서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카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PCB 기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납땜 보이죠? 그죠? 자 납땜을 해가지고 자 납땜 보입니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납땜한 거를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에 이렇게 똑같이 15, 12 여러분들 이 카운트했던 값 그 값이 여러분들 파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비춰줘 볼게요. 자 쭉 갑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에 여러분들 파형이 나오죠. 자 나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즉 스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15, 12, 5, 3, 8, 9라고 오실로스코프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47점에서 50점을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형은 거의 여러분들 만점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에서 보면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문제야말로 중처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겠죠. 자, 중처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전화번은 단락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전류원은 개방이다.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단락시켜 볼게요. 전압은 여기를 단락을 시켰습니다. 단락시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3A짜리가 A 노드로 가서 양쪽으로 뻗쳐 나갈 겁니다. 그쵸? 이때 우리가 원하는 20ohm으로 뻗쳐 나가는 이 전류를 I1이라고 했을 때 전류는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잘 흐르죠. 그래서 여러 번 했었지만 전체 저항을 계산해서 자, 여기는 순서를 반대로 했네요. 제가 좀 당황했는데 I1이라고 하지 말고 I2라고 할게요. 밑이랑 맞춰서. 자, I2는 지금 이제 25매 흐르는 전류니까 이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거에 상대편에 있는 저항값을 분자로 쓴다. 왜냐하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율로 이제 전체에서 나가는 3A를 곱하면 전체적으로 이 25분의 15A라는 게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는 뭐 있죠? 두 번째는 전류원을 개방한다. 이렇게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뭐예요? 10V가 걸리는데 5ohm하고 20ohm의 전압 분배로 걸리겠죠. 전압 분배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V가 20ohm 더하기 전체 5ohm, 요 전체에 요번에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많이 걸리죠. 그래서 2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I1이라고 명명을 하고 보면은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1은 25분의 10A, I2는 25분의 15A. 자, 요렇게가 각각 전화번과 그 다음에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전류를 더하면 뭐다? 전체 전류다. 그래서 더했을 때 계산하면 1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처의 원리도 계속하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5번도 중처의 원리 관련된 문제고, 자, I1, 즉 3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전류원을 마찬가지로 전압원을 마찬가지로 단락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락시키고 나면 자, 요 2A가 요렇게 흘려서 지금 자, 요번에도 조금 자, 보셔야 됩니다. 자, 2A가 요렇게 흘러가서 요렇게 I1 방향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저 I1 여기서는 I12라고 명령을 했네요. 요렇게 흐르는 게 있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뭐 I 몇이라고 할까요? I3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전류가 나눠서 흘러야 되는데 이쪽은 저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류는 저항이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러면 이 2A가 나눠서 흐르는 게 아니라 저항이 없는 곳으로 다 흐르겠죠. 이렇게 봤을 때 I12라고 이 3옴에 흐르는 전류는 0V, 지금 0A, 네, 0A가 됩니다. 얘는 뭐 이렇게 없다. 0A다. 그래서 여기 0A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싹 지우고 두 번째로 전류원을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전류원을 개방을 하면 여기가 뚫려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개방이 되고 나면 사실 요만큼의 회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그냥 3옴에 이 12V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I11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게 오의 법칙에 따라서 3옴에 12V가 걸리는 거니까 4A가 흐르겠죠. 첫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초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전압원에 의해서는 4A, 전류원에 의해서는 0A가 흐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4A. 이렇게. 그래서 차례차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중초의 원리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떼분항 정리를 가기 위한 어떤 연습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A, B 사이의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 B 사이의 전압. 자, 근데 A, B 사이의 전압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다 개방이라서 이 7옴은 얘는 여전히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앞 문제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 노드가 개방이라서 이 7옴짜리는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2V가 3옴과 6옴에 나눠서 전압 분배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전압 분배식은 6옴에 걸리는 거니까 12V 곱하기 전체 저항 분의 6옴에 걸리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8V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즉 6옴에 걸리는 이 저항은 8V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면 등가 회로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가 회로를 구성하고자 한다. 자, 언급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등가 회로가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드는 걸 태분항 정리 혹은 뭐 태분인 정리라고도 합니다. 자, 태분항 정리가 말 그대로 요렇게 된 회로를 요렇게 바꿔주는 건데요. 그럼 저렇게 바꿔줄 때 이 E라고 하는 이 값 그리고 여기 있는 R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E라는 값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6옴 지금 이 A, B 요 개방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이 A,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부하 양단 전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부하가 뭐냐? 이 A, B 노드 사이에 걸려있는 이 전압을 얘기합니다. 이 저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압 16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전압 계산할 때는 0.8옴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빠지고 그냥 단순한 회로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옴이었고요. 여기가 6옴이었고 5V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E는 5V 곱하기 2 더하기 6에 6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3.75 볼티지. 네, 여기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이죠. 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E는 구했어요. 그 다음에 R을 구해야겠죠. 자, R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전류원이면 개방 하고 전압원이면 단락. 자, 아까 봤던 중처의 원리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부하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네. AB를 향한 임피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부하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회로를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전압원이 있으니까 전압원을 단락을 시킬게요. 전압원 단락시키면 여기는 이렇게 그냥 선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AB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옴이고 여기 6옴이고 0.8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하 쪽으로 즉 AB에서 왼쪽으로 바라봤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떼분항 등가 저항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합성 저항 구해 볼게요. 지금 2옴이랑 6옴이랑 병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병렬 저항 구하면은 2랑 6 계산하면 2 더하기 6에 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8분의 12가 되고요. 소수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1.5 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5옴하고 여기 0.8하고는 직렬이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1.5옴 더하기 0.8 하면 2.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식은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곱하기고, 네, 여기는 곱하기고 얘는 아니고요. 0.8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식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답은 맞습니다. 2.3. 그래서 전압 V는 3.75였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2.3이다. 자, 그래서 떼분항 정리를 한번 이 정리를 해봤는데 떼분항 정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고 하나는 등가 전압. 그 등가 전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라고 하는 그 저항의 양단 전압을 이제 등가 저항으로 쓴다. 등가 전압으로 쓴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등가 저항은 전류원이면 개방시키고 전압원이면 단락하고 그 상태에서 부하 쪽으로 바라본 전체 합성 저항을 이제 떼분항 저항 혹은 떼분항 등가 저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1번 문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똑같이 생겼죠, 거의. 자, 31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VB와 VC를 구하라고 했고 IC와 I가 2mA로 거의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VB와 VC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VB를 구하려고 하면 저희가 VB를 알아야겠죠. VB를 알려 그러면 IB를 알아야 됩니다. 뭐 반대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겠죠. 자, 일단 V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V가 9V하고 9K하고 3K 사이에 전압광으로 일어나는 요 지점, 이게 VB죠. 그래서 3K, 9K 사이에
3K에 걸리는 전압이 VB이기 때문에 요 VB식을 세워서 3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B 여기 사이에 값이 있겠죠. 자, 요 사이에 값이 있는데 여기 값이 일단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값은 사실 이렇게 흐르는 IE가 얼마인지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VE 같은 경우는 1K의 IE만큼 흐를 때 전압 강화가 똑같거든요. 즉 1K의 IE. 그래서 계산하면 2V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2V고 여기가 3V였잖아요. VB는 두 개의 전압 차이죠. 그래서 두 개 빼서 1V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해졌어요. VB는 1V다. 그 다음에 VCE를 구해야 하는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를 VCE는 어디냐? 여기가 VE고, 그쵸? 여기가 VC. 그래서 여기 사이가 VC입니다. 요거 구하려고 하면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IC가 흐를 거고 이렇게 IE가 흐를 텐데 요거 포함해서 한번 해볼게요. VCE를 포함한 식을 적어보면 일단 전체 12V에서 2K에서의 전압 강화 IC 그리고 VCE 그리고 1K에서의 전압 강화 IE. 근데 1K에서의 전압 강화 요거는 사실 VE와 같습니다. 아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2V 빼기 IC가 2mA라 그랬거든요. 그럼 곱하면 4V 빼기 VC 빼기 V가 2V. 요거 하면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VCE는 12 빼기 4 빼기 2 해서 6V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스에서의 전압 강화 혹은 요건 KVL과 똑같은 거거든요. 요 KVL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31번 풀어봤고요. 자, 32번 다음 회로에서의 RE의 저항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방금 저희가 키르요프의 그 전압 법칙을 가지고 식을 세워봤기 때문에 여기 VC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식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VCC에다가 IC의 RC 그리고 VCE 그리고 IE의 RE 요렇게 정리를 하면 0이다. 그러면 VCC는 나머지 것들이다 라는 식이 여기 처음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갈 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갈 때 식은 IC는 IE와 거의 같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IE가 그냥 IC로 바꾸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묶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VCC 값을 알고 있어요. 10V로. 그 다음에 IC 값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10mA로. 그 다음에 RC 값을 알고 있나요? RC 값도 알고 있죠. RC 값이 400 오hm. VC 값을 알고 있나요? VC 값이 5V. 자, 저희가 모르는 건 이건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알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금 다 대입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걸 다 대입해보면 아래쪽 식으로 쭉 정리가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105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KVL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식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R만 구하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